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과정을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Clip N for Zero Shot OOD Detection Teaching Clip to Say No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클립 자체 그 모델에 그 no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OOD 디텍션에 있어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 이 노라는 개념을 알려준 클립 N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제로샷으로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하나씩 이제 뒤쪽에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클립 N, 그러니까 Teaching Clip to Say No라는 이제 방식인데 기존의 클립의 학습 방식을 보면 주로 이제 그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두 개의 이제 페어 데이터를 가지고 클립을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클립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클립이라는 거는 이미지에 대한 그 피처 스페이스와 그리고 텍스트 그의 이미지에 대응하는 디스크립션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임베딩 두 가지를 이제 추출해서 두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같은 공간에서 온라인을 맞춰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no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이유는 바로 이 out of distribution 줄여서 OOD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OOD 디텍션의 클립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제로샷으로 수행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로샷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어떤 파인 튜닝 없이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추론을 해서 성능을 내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좀 원하는 도메인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도메인에 학습을 해서 테스트 셋도 그 도메인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추론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제로샷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학습 없이 바로 그 모델만의 성능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클립은 이런 제로샷 방법이 가능하게 해준 그런 큰 영향을 준 방법론 중 하나였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OOD 디텍션입니다. 클립에는 이제 이미지 그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no 아니다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텍스트 인코더의 no를 반영하도록 사전 학습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OOD example도 잘 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왼쪽 그림을 보았을 때 이 가운데 이 스탠다드 메서드 기존 방식들의 OOD 디텍션 방법을 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보이는 이 별표 초록색깔 별표가 쉽게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와 구분되는 OOD 샘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록색깔 별표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디스트리뷰션과 쉽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탐지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갈색깔 이 마커에 해당하는 이그샘플들은 인도메인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OOD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이 스탠다드 메서드들에서는 이런 어려운 OOD 이그샘플을 탐지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 피처 스페이스 노라는 개념을 알려준 이 피처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노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존 방법 대비 인디스트리뷰션에 가깝더라도 구분을 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살펴보자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클립을 통해서 제로샷을 수행할 때 주로 이 텍스트 인코더에는 어떤 템플릿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태스크, OD 디텍션 태스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강아지와 고양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강아지와 고양이 두 가지 클래스가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클래스가 바로 이 out of distribution OD라고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강아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초록색깔 실선, 그리고 no dog이라고 하는 부분이 초록색깔 점선,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cat 프롬프트가 주황색깔 실선, 그리고 no cat이라는 프롬프트에 대한 것이 주황색깔 점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사전 학습된 클립에 대한 피처 스페이스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no cat 또는 no dog에 해당하는 이 프롬프트들이 기존 클립에서는 no라는 개념이 잘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런 강아지 공간과 고양이 공간에 이렇게 섞여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no라는 개념을 추가로 이제 반영한 이 텍스트 인코더에는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한 클립 N이라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 기준으로 보시면 이 주황 색깔 점선이 no cat이기 때문에 반대인 강아지에 조금 더 가깝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no dog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OOD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OOD 디텍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OOD라는 것은 학습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또 다시 가정을 해서 이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레이블 데이터로 학습에 사용되는 두 가지 클래스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가정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가정들을 고려해 보자면 이 무수히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가 존재할 텐데 거기에는 학습에 사용됐었던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온 경우 이 데이터, 이 샘플, 이 example이 OOD다 라고 탐지를 해주는 것이 OOD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OOD를 잘 찾아냄으로써 기존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오해하거나 또는 망가지지 않도록 이건 내가 학습 때 보지 못한 그런 클래스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클립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립은 이제 2021년에 오픈 AI에서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VLM,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제안이 되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또 큰 영향을 준 그런 모델이라고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클립의 이제 풀네임은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Contrastive라는 것은 이 대조적인 학습을 가지고 피처 스페이스를 하나의 스페이스에다가 얼라인을 맞춰서 반영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이렇게 페어로 존재한다고 하면 여기서 텍스트는 텍스트 인코더에 반영하고 이미지는 이미지 인코더에 반영해서 각각의 인코더에서 뽑힌 이 피처 스페이스, 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이 매트릭스를 통해 같은 공간에 얼라인을 맞춰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엔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강아지다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로 강아지다라고 들어왔을 때 둘이 당연히 같은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의 결과를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강아지와 또는 고양이 간의 거리가 이미지에서의 강아지, 이미지에서의 고양이 간의 거리와 이 텍스트에서의 강아지, 텍스트에서의 고양이와의 거리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온라인에 잘 맞춰서 학습해주는 이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한 것이 클립이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도메인에 대한 인코더를 같이 잘 얼라인을 맞췄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학습을 하지 않고 이 사전 학습된 이 모델만을 가지고 추가 학습 없이 제로샷으로 인퍼런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로샷 그 클래시피케이션 예측을 수행할 때는 기존에 예측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이미지가 들어가고 텍스트 인코더에는 이미지에 대한 페어로 된 디스크리션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처럼 a photo of a object, 여기 object는 그 클래스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학습할 때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속해 있는 클래스들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프롬프트에다가 이 클래스 정보를 하나씩 넣어서 인코더로 이제 산출을 해주게 되면은 클래스가 지금 라지 n까지 있다라고 가정하고 t1부터 tn까지 이 텍스트 인코더로부터 나온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와 이 템플릿으로부터 나온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사용해서 이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계산한 후에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그 인덱스 거기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이 이미지에 대한 예측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슷한 과정을 가지고 OOD 디텍션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응되는 처음으로 이제 클립을 활용한 제로샷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것이 이 GOC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GOC는 2022년 트리플 AI에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클립을 사용해서 제로샷 OOD 디텍션을 적용한 첫 번째 연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텍스트 디코더를 추가로 학습을 해줍니다. 클립은 텍스트 인코더와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클립을 학습할 때 활용했었던 사전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디코더를 또 학습을 해줍니다. 디코더는 주로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인풋을 넣고 인풋으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그런 텍스트 디코더를 추가로 학습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디코더를 통해서 어떤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해가지고 이 디코더의 아웃풋을 내게 되면은 이미지에 대응되는 여기에서의 그 각 보케블러리에 속해 있는 클래스 여러 가지 토큰들이 존재하겠죠. 토큰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각 토큰마다의 그 probability 탑 K를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개만큼 선택한 뒤에 기존 인디스트리뷰션에 속해 있는 클래스와 그리고 여기서 뽑힌 탑 K에 대한 토큰들 정보를 가지고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을 해줄 땐 마찬가지로 이러한 텍스트 그 템플릿을 활용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활용된 템플릿을 가지고 각 여기에 있는 씬에 해당하는 것과 언씬 이 디코더를 통해 생성된 언씬에 대한 것들을 다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준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의 클래스들의 컨피던스와 OOD 클래스들의 컨피던스를 비교해서 해당 이미지가 OOD인지 아닌지를 탐색을 해줍니다. 그에 대한 수식이 여기 왼쪽에 아래에 보이시는 알고리즘 1에 있는 이 마지막 아래쪽 수식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이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한 probability scor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씬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텍스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이미지와 아까 전 클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주겠죠. 그럼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후에 이 모두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줄 텐데 그때 이 씬에 해당되는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들에 대한 probability를 다 뺐을 때 그것을 1로 뺀 나머지가 OOD에 대한 스코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인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probability를 다 합쳐도 굉장히 큰 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이미지가 OOD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ZOC라는 방법론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MCM이라는 또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MCM은 Maximum Concept Matching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2022년 유립스에서 소개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간단한 또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인코더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기존의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데이터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클래스들이 인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지정은 해놓을 거기 때문에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 이미지 인코더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뽑아놓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템플릿들을 똑같이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텍스트 인코드를 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뽑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가 만약에 OOD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각각 여기에 대한 그 similarity distribution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제 MCM이라는 스코어링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similarity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temperature입니다. temperature는 좀 더 이 분포를 샤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용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I, 즉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가장 큰 probability score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값이 사전에 정의된 이 threshold겠죠. 이 람다가 threshold보다 크면은 얘는 인디스트리뷰션이다. 작으면 OOD다.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예시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OOD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작은 값에 많이 분포되는 게 OOD고 큰 값에 많이 분포되는 게 인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클립을 활용한 두 가지 제로샷 OOD 디텍션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립 N, Teaching Clip to Say No 라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NO라는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NO에 대응되도록 텍스트 인코더를 사전 학습해줍니다. 사전 학습을 수행해줍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에 클립에서 적용되어 사전 학습되어 있던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 두 가지는 그대로 두고 텍스트 인코더만 사전 학습된 웨이트를 초기 값으로 받아와서 그대로 NO라는 개념을 추가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사전 학습 로스 펑션으로는 여기서는 또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텍스트 바이너리 어포짓이라는 ITBO라는 이제 로스 펑션이랑 텍스트 시멘틱 어포짓이라는 TSO라는 로스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OOD 추론 시에는 기존에는 주로 OOD 디텍션을 수행할 때 이 threshold를 지정해 줘야 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의하게 되는데, threshold free한 방법으로 computing to win이라는 방식과 agreeing to differ라는 방식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테이션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파이로 표현된 부분이 이미지 인코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F가 이미지 인코더의 아웃풋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는 이미지겠죠. i번째에 해당하는. 그리고 여기서 있는 Psi는 텍스트 인코더입니다. 그리고 TI는 텍스트 프롬프트, 텍스트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G는 텍스트 인코더로부터 나온 아웃풋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여기서 NO가 붙어 있는 것처럼 NO라는 개념을 반영한 NO 텍스트 인코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TI NO라고 써 있죠. 여기 NO에 해당되는 텍스트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G NO가 NO 텍스트 인코더의 아웃풋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가지고 또 로스 펑션 각각 두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때는 예시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a photo of two dogs standing on the mu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에 매칭되는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양쪽을 보시면은 하나는 이제 horse라 그러고 하나는 cat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에 대응되지 않는 그런 텍스트들인 것이죠. 밑에를 보시면은 밑에는 이제 not 또는 no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but no two dogs standing on the mu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고 각 두 가지는 클래스도 다르고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또 매칭되는 그런 텍스트 템플릿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위에서는 이제 이 이미지에 대응되는 것이 요거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아래에서는 이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 바로 아래쪽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고양이가 아니다. 그리고 horse가 아니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 m이라는 매핑 펑션이 있는데 매핑 펑션에서 가까운 것들은 1 그리고 반대되는 것은 0으로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ITBO와 TSO에 대해서 로스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그 P, IJ, NO라는 것은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NO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probabilit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robability는 이 NO에 해당되는 모든 템플릿들과 이미지 피처와의 그 similarity 그리고 그냥 템플릿과 이미지 피처와의 similarity를 분모로 두고 NO에 해당되는 이미지 피처 텍스트 피처와 이미지 피처를 분자로 두는 그런 probability score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BO는 말 그대로 이미지 텍스트 바이너리 어포짓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 매핑 펑션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매핑 펑션이 1인 경우가 이 노에 해당됐을 때 이미지와 가까운 것을 1로 두고 완전 반대되는 것을 0으로 뒀는데 이때 이 값이 0이라면은 로그 안에 있는 값이 1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PII 노라는 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MIJ가 1일 때는 여기 있는 값이 커지도록 1이 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ITBO 로스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SO 같은 경우는 논문에 있는 노테이션이랑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논문에 있는 노테이션에 약간 타이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목적은 이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멀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L2 디스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G가 텍스트 인코더의 아웃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는 텍스트 인코더 아웃풋에 노멀라이즈를 해서 두 L2 디스턴스가 맥시멈일 때는 1이 되도록 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 두 가지가 잘 학습이 되어서 1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값이 총 2를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이 되겠고 n만큼 더해서 이 로스가 최종적으로 1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스턴스가 가깝다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2라는 값이 나올 테고 그럼 2만큼의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시멘틱 어포지트이기 때문에 이 노라는 개념의 템플릿과 실제 노가 아닌 템플릿 간의 거리가 명확하게 의미론적으로 반대되도록 잘 반영을 해주는 그런 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threshold free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competing to win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다음으로는 agreeing to diff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뷰를 같이 보시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competing to wi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테스트로 들어오는 새로운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지 않는 no라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no 클래스 프롬프트들을 넣어줄 겁니다. 이 템플릿들 프롬프트들을 이렇게 no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시킨 것에다가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고 그에 대한 이 각각의 이미지 인코더와의 probability를 구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세 가지 클래스가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클래스다라고 보게 되는데 cow와 cat 그리고 fish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probability를 갖는 이 클래스, 이 값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이 값에다가 1만큼 빼주게 됩니다. 빼주게 되면은 0.2라는 값이 나오죠. 그랬을 때 가장 큰 probability를 갖는 no probability score가 1만큼 뺐을 때 그 값보다 크게 된다면, 크다면 이거는 OOD다 라고 판단하는 게 computing to win이라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로는 agreeing to differ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값은 앞서 구했었던 이 no text encoder와 이미지 encoder를 가지고 구해진 no probability 값을 가지고 1만큼 모두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count은 0.4였기 때문에 1만큼 뺀 값이 0.6이 되고 cat은 0.8이었기 때문에 1만큼 뺀 값이 0.2가 되고 fish는 0.4였기 때문에 1만큼 뺀 값이 0.6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냥 no가 들어가지 않은 이전에 이미 사전학습되어 있는 클립의 텍스트 인코드를 가지고 이 템플릿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이미지와의 시밀러리티를 구한 또 probability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멀티플라이 해줍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OOD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클래스의 이 두 가지를 곱한 이 결과값 이것들을 서메이션을 해주고 1만큼 빼줍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0.4가 되고 이것들을 1에서 이제 빼주게 되면은 0.6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구해진 값이 OOD를 판단하는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세 가지 인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클래스들의 이 결과값보다 크다면 해당 이미지는 OOD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runnable no class prompt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runnable이라는 뜻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라는 뜻인데 앞선 이 애쉬에서도 실제 텍스트 no라고 이제 템플릿이 작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 템플릿에 no라는 텍스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 기존에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를 초기값으로 받아서 no가 아닌 그냥 no가 빠져 있는 이 템플릿과 똑같은 것을 새롭게 추가 학습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매칭되지 않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처럼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프롬프트들이 앞서 보여드렸었던 ITBO와 TSO 두 가지 로스에 의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no라는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no라는 반대되는 개념이 이미지와 이제 반대되고 텍스트 간에 반대되도록 의미론적으로 반대되도록 학습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 실험에서 실제로 이 프롬프트에 no라는 또는 without 또는 not이라는 텍스트를 그대로 적용한 핸디크래프트 프롬프트를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는 실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순서가 사실 논문에서 이 순서가 아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코스트에 대한 비교를 클립과 클립n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나타난 숫자가 학습에 사용되는 이제 파라미터 또는 이제 플롭스에 대한 값입니다. 클립을 이제 전부 다 파인 튜닝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사전 학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 두 가지가 모두 다 학습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전부 다 이제 빨간색 또는 플롭스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클립 N 같은 경우는 no에 해당되는 텍스트 인코더만 추가로 학습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는 학습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추가로 만들어준 이 텍스트 인코더만 학습에 반영되기 때문에 더 적은 파라미터 수와 폴업스를 가지고 더 적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더 적은 메모리 사용량이 들어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라지 스케일에 대한 제로샷 OD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디스트리뷰션을 이미지넷 1K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넷 1K에 들어있는 이 1000개의 클래스가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여기서 네 가지 이제 OD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Naturalist라는 데이터와 sun, texture, places 이렇게 네 가지를 OOD로 가정하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은 AUROC와 FPR95에 해당되는 두 가지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UROC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FPR95는 낮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FPR95에서 간략하게 또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TPR이 95%가 됐을 때 FPR 스코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컬럼은 이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베이스라인들은 모두 프리트레인을 이제 활용해서 파인 튜닝 없이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MCM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MSP는 이제 Maximum Softmax Probability라고 해서 Softmax Probability 구한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의한 threshold를 통해 OOD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Max Logit은 Softmax를 적용하지 않은 그런 logit을 가지고 가장 큰 로직 값을 사용하는 것이고 Energy는 이제 에너지 펑션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 그 외에도 React나 Activation 활용하는 것, 그리고 ODIN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adversarial perturbation을 가지고 하는데 좀 특이하게 기존의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모델이 오분류가 나도록 노이즈를 만들어 주는 것이 adversarial perturbation입니다. 근데 얘는 오분류가 아니고 그 반대 방향으로 보통은 오분류를 내기 위해서 gradient ascent를 통해 이제 그 정답에서 벗어나도록 perturbation을 만드는데 얘는 gradient descent 방식으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perturbation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틀린다. 걔는 OOD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과 다 비교를 했을 때 이 clip and C라는 것은 이 competing to win에 해당되는 이 방식이고요. A라는 그 다른 것이겠죠. agreeing to differ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클립 앤 C에 해당되는 것도 이 MCM 이 클립을 활용한 두 번 또 2022년에 제안된 제로샷 OOD 디텍션 방법론이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좋은 방법론이긴 한데 요거와 준수하게 또 기존 방법 대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agreeing to differ 클립 앤 A 방법이 현 시점에서는 여기서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더 높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이미지 인코더가 VIT와 VIT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때 16과 32가 VIT에 적용되는 패치 사이즈 크기입니다. 그래서 16으로 했을 때 30으로 했을 때 각각을 다 비교해 보자면 두 개 다 모두 클립 앤 A가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몰 스케일에 해당하는 제로샷 OOD 디텍션입니다. 이때는 인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사이파 100 데이터로 해서 100개 클래스가 여기 속하는 100개 클래스가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다 라고 가정을 하고 OOD로는 사이파 100 이미지넷 R 이거는 로버스니스에 대한 이미지넷에 변형된 평가 데이터셋이죠. 그리고 LSON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립 C만 해도 다른 방법들이 평균적으로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
클립 A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스코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로스 펑션에 대한 이제 비교와 그리고 핸드크래프티드 또는 러너블 노 프롬프트 두 가지에 대한 비교 실험이 있습니다. 로스 펑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ITBO만 사용했을 때와 그리고 TSO까지 사용했을 때 두 가지 모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TSO가 텍스트 실제 그 no에 해당되는 텍스트 템플릿과 그냥 텍스트 템플릿 결국엔 no라는 개념을 학습한 텍스트 인코더와 그냥 클립에서 사전 학습된 텍스트 인코더 두 개의 시멘틱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도록 로스 펑션을 구성한 것이죠. 이것을 뺐을 때 기존 대비 성능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TSO 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래프트 프롬프트 example 이렇게 제가 여기서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앞서 그림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죠. 그래서 핸드크래프트 프롬프트라는 것은 no text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no text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no text 인코더는 추가로 사전 학습을 다시 해주는 인코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핸드크래프트 프롬프트를 사용한 요 별표에서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추가로 no text 프롬프트를 학습하지 않고 그냥 이 no라는 개념이 들어간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이 템플릿을 사용한 기존에 사전 학습된 클립 텍스트 인코더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과 no라는 개념이 이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기존 템플릿을 가지고 뽑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두 가지를 가지고 기존 이미지 인코더의 레프레젠테이션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한 요 표시에 해당되는 모델의 이 클립 앤 C 성능이 또는 클립 앤 A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greeing to differ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C 같은 경우는 뭐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굳이 사전 학습을 가지고 또 no text 인코더를 추가로 학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핸드크래프트 프롬프트만 써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텍스처에 대해서는 더 높죠. 이런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게 OOD 디텍션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처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위쪽 행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MSP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MSP 아까 전에 이제 베이스라인 중에 하나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aximum Softmax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Softmax Probability의 가장 큰 값을 갖는 클래스를 가지고 사전에 정의된 threshold를 통해 이 값보다 크면은 뭐 인디스트리뷰션이다. 작으면 OOD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reshold가 0.5일 때는 검은 색깔 점으로 나타난 이 포인트들이 OOD에 해당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OOD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죠. 0.7일 때는 OOD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9일 때는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한하는 거는 또 장점이 threshold free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기존 제한된 그 컨트리뷰션 내용과 유사하게 인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이런 샘플들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고 조금 어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봅니다. 아무래도 제로샷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두 가지 no text 인코더를 뽑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과 그냥 사전 학습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를 뽑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왼쪽 두 가지가
클립 자체 그냥 사전 학습된 것만 가지고 사용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클립 n을 통해서 반영된 어,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서는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있고 강아지다, 강아지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한 이 청록색으로 표현된 것,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 두 가지를 보면은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을 보면은 강아지와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니다를 보시면은 이것도 뭐 역시나 좀 약간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안한 클립 N, 노라는 반대되는 시멘틱한 의미를 아예 이미지와 또 페어로 구분되게끔 사전 학습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기존 클립보다는 좀 더 잘 구분될 수 있도록 분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아까와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노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노 텍스트 인코더를 사전 학습을 해주었다 라는 것과 사전 학습을 위한 로스 펑션을 두 가지 이미지 텍스트 바이너리 어포짓과 텍스트 시멘틱 어포짓 로스를 사용했다. 그리고 어디 추론 시에는 threshold free 방법으로 competing to win 이라는 방법과 agreeing to differ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TSO를 같이 추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사전학습 성능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agreeing to differ는 differ가 competing to win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threshold free한 OD 디텍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에 소개드린 클립 N이라는 방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